안녕하십니까. 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이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푸에라린 주사제의 효과와 안정성에 관한 연구로 50세계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한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가장 먼저 저널과 어서, 앱스트랙트,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인트로덕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널과 어서입니다. 저널은 이캠이라 불리우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컴플리멘터리 앤 알터너티브 메디신에 출판된 연구로 본 저널은 SCI 2급 저널이고 19년도 기준 임팩트 벡터는 1.813점입니다. 인티그레이티브 앤 컴플리멘터리 메디신 저널 랭킹 16위에 랭크되어 있고 알터너티브 메디신을 주제로 폭넓은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저널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보완대체의학 저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의 교신 저자는 휘다오화라는 중의학 연구자인데요. 광동의과대학 약대 중약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약 유효 성분에 대한 양리학적 연구를 주 전문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1저자는 바오청시의 증호의왕이라는 두 분으로 광동의과대학 약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어서 앱스트랙트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푸에라린 주사제는 협심증,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다용되는 중약품인데요. 이 논문은 DPN,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방법은 총 7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17년 6월까지 발표된 53개의 RCT, 총 3,284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어 체계적 문헌 고찰이 시행되었고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평가하고 메타 분석은 내부만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푸에라린 주사제는 총 유효율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해한 결과를 나타냈고 정중신경 그리고 비골신경의 감각신경 전달 속도 SNCV, 운동신경 전달 속도 MNCV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결론으로 DPN 치료에서 푸에라린 주사제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나 포함된 연구들의 질이 낮기 때문에 추후 더 높은 품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DPN에 대한 간단한 개괄인데요. DPN은 당뇨병의 가장 흔한 신경병증이죠.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신체 말단 손상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요. 손상된 부위의 혈류순환이 저하되어서 궤양을 일으키고 절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당뇨병에서 DPN의 발병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비되는 비용도 상당한데요. 미국에서는 연간 약 109억 달러가 DPN 치료에 소비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러한 DPN 증상을 완화하거나 개선시키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데 결국 저자는 그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푸에라린 주사제를 내세우고자 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DPN에 대한 현재 치료 현황인데요. 메틸코바라밀, 유로트로핀 다들 들어보셨죠? DPN의 대표적인 치료제들인데 그닥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고 합니다. 푸에라릴은 중국 내 특허 중약제인데요. 갈근에서 추출한 물질로 혈당을 낮추고 위세순환을 향상시키고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등 심혈관계에 작용한다고 연구가 되어 있어요. 중국 내에서 푸에라린 주사제는 DPN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임상에서 벌써
20년 가까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오른쪽 사진은 푸에라린 정보를 펍캠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한 것인데요. 정확한 양리학적인 기전과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길 권유드려요. 그러면 푸에라린이 어떻게 효과적일까요? DPN은 신경의 탈수초화와 축삭 변성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푸에라린 주사제는 이러한 신경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감각신경, 운동신경의 전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위의 국가에서 DPN에 대한 푸에라린의 활용은 거의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효과와 안정성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임상시험으로 진행되는 푸에라린 관련 연구들을 모두 찾아봤는데요. 임상 4상까지 진행된 연구는 없고 현재 임상 이상으로 남성 심혈관계에 대한 효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푸에라린이 정말 DPN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쉽지만 임상 4상까지 진행하지 못해도 중국 내에서 다양한 RCT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검색 결과 3,284명을 포함한 53개의 RCT가 색인되었고 이에 대해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약과 병용 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하이그룹 분석도 수행하였다고 하네요. 이 연구의 핵심인 푸에라린 주사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갈근 플라보노이드인 푸에라린을 정제하여 주사제 보조 재료와 함께 주사제로 개발한 중약품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판되는 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 대상 질환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이고요. 코로너리 헐트 디지즈, 안지나 팩토리스, 미오카디얼 인팍션, 레티날 아터리, 베너스 obstruction 등 이런 심혈관계 주요 질환들이 치료 대상입니다. 사용 방법은 정맥주사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매해 200에서 400mg, 5%프로당 주사제 500ml와 함께 투여한다고 하고 매일 1회, 20일 혹은 10일을 한 사이클로 2에서 3사이클 연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약 중에는 아직 정맥주사제로 개발된 약품이 없는데요. 이렇게 제약회사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천연물 정맥주사제가 개발된다면 환자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연구에서 말하는 푸에라린 주사제의 DPN에 대한 효과,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검색에 대한 설명인데요. 결국 중국계 논문이기 때문에 중국 쪽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색인이 되었고요. 펀메드, 엠베이스 등도 검색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검색식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푸에라린, DPN, ICT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토에 포함되는 연구의 기준인데요. 피코, PICO가 명확히 하겠죠. DPN 환자, 푸에라린 주사요법, 대조군은 기존 치료나 회복 치료를 받는 경우, 임상 효능과 안정성 결과를 보고한 논문 중 RCT로 진행된 연구만이 검토에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된 연구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요. 모두한 SR 연구가 그렇듯이 2명의 저자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질평가를 진행하고 의견 충돌이 있으면 제3자와 토론을 통해 결정하였다고 하네요. 이어서 통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레브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는 5.4까지 버전이 나와 있고요.
리뷰 매니저를 줄여서 레브만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분형 데이터. 이분형 데이터라고 하면 1 아니면 2, yes or no 두 유형으로 나뉘는 데이터를 말하고 이때는 relative risk, RR 값이 활용됩니다. 연속형 데이터는 바스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mean difference나 스탠다드 mean difference로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이질성 평가에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활용하였고요. I-스퀘어 값이 25% 미만인 경우는 약간 불일치, 25에서 50 사이는 중간 정도 불일치, 50 초과는 심각한 이질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메타 분석 특성상 각각의 연구는 이질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의학 연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치료 술기와 약물 등의 퍼스널라이즈드 된 개인 맞춤을 중시하는 한의학에서는 이질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논문 간의 이질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량 효과 모델, 랜덤 이펙트 모델을 사용하였다고 저자는 설명하였고요.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05로 정의하였고 하이그룹 분석은 카이-제곱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민감도 분석과 퍼넬 플롯을 이용한 출판 빗돌림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논문의 결과를 함께 살펴볼까요? 17년도 6월까지 출판된 연구들 중 총 361개 논문이 문헌분석에 포함되었고 최종적으로는 53개 연구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플로우 차트라는 것인데 처음 색인된 논문의 개수부터 최종적으로 포함된 논문의 개수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탈락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된 연구들의 세부 정보를 살펴보면 총 3,284명의 환자, 53개의 RCT가 연구에 포함되었고 메코발라민과 푸에라린 주사제 병합치료군 vs 메코발라민 단독 대조군 연구, 에팔레스타트와 푸에라린 주사제 병합치료군 vs 에팔레스타트 단독 대조군 연구, 중약 주사제인 단삼 주사제와 푸에라린 주사제 병합치료군 vs 단삼 주사제 단독 대조군 연구, 비타민 B12, B1 그리고 푸에라린 주사제 병합치료군과 비타민 B1 그리고 B12 단독 대조군 연구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말초성 신경장애에 빈용되는 약물인 메코발라민정, 팔레스타트정 관련 정보입니다.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테이블 1으로 포함된 53개 연구를 모두 정리한 표인데요. 각각 연구의 P, I, C, O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T는 치료군, 트리트먼트 그룹, C는 대조군, 컨트롤 그룹을 나타내고 인터벤션은 치료 방법, 코스 오브 디지즈는 치료에 소요된 기간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맨 끝라인은 평가 지표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1에서 5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들의 포함 기준에서 결과값에 해당하는 것들은 유효율, SNCV, MNCV였기 때문에 메디안 너브, 페로니안 너브에 대한 감각신경, 운동신경 전도 속도와 유효율이 각각 1에서 5번으로 배정되어서 약식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어브리비에이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논문에 포함된 연구들에 대한 질평가인데요. 연구들의 질은 빗돌림 위험이라고 하는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이 틀은 체계적 문헌 고찰에 포함된 ICT들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도구인데요.
이를 통해 논문의 질을 평가하고 포함된 논문의 질이 높을수록 체계적 분원 고찰의 결론도 더 좋은 높은 근거의 질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논문들의 특성이 그렇듯 본 논문도 그렇지 못했는데요. 일단 임상시험 자체의 세팅이 면밀하지 못한 논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랜덤 시퀀스나 알로케이션 컨시먼트에서 대부분 불확실하거나 높은 비틀림을 나타냈고요. 53개의 RCT 중에 46개의 RCT가 이중 랭검에 대해서 불확실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평가받았습니다. 선택 빗돌림과 출판 빗돌림은 그래도 31개, 30개의 연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ROB에서 불확실하다는 것은 관련된 기술이 없는 연구가 대부분이고요. 선택 빗돌림과 출판 빗돌림이 낮다고 평가된 것은 아마도 논문 내에서 메소드 부분에서 계획했던 내용들이 모두 리절트에 보고되고 탈락자가 없었기 때문에 낮음이라고 평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곳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가 파일럿 스터디가 없는 연구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선택 편향과 출판 편향에서 낮다고 평가한 것은 저자가 매우 후하게 ROB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규어 2의 A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평가한 것이 모두 불확실하다고 평가한 것이고 초록색으로 평가한 것이 낮은 ROB로 평가한 것입니다. 색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평가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작위화, 맹검 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된 연구에서 언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두 노란색으로, 선택 빗돌림과 불완전한 보고 등은 앞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초록색으로 낮은 ROB로 평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살펴드리면 RCT의 핵심은 랜덤화 작업과 블라인딩인데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 걸 봐서는 포함된 연구의 질이 높지 않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저자는 과연 이 낮은 질의 논문들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어서 주요 결과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유효율과 신경 전도 속도가 주된 아웃컴이었고요. 총 유효율은 중국 논문에 아주 빈용되는 수치죠. 유효율에 대한 해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무효, 현효, 유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단계에서 약간의 효과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체계적 문헌 고찰의 2분의 0 평가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 포함시켜버린다는 점이에요. 때문에 유효율에서 나오는 메타 분석의 수치는 다른 수치들보다 효과가 훨씬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유효율이라는 수치 자체가 포함되는 항목들이 논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질성이 매우 크게 존재하는데 실제로 결과의 카테고리는 무효, 현효, 유효와 같이 모두 비슷하게 평가되고 데이터 자체는 이분형 범주에서 SR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질성이 가려져 있는 한계점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중국 논문들을 기반으로 작성한 SR,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을 접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 논문에서 분석된 유효율을 보시면요. 48개 연구에서 총 유효율이 평가되었고요. 메타 분석을 해보니 푸에라린 주사제가 활용된 경우 총 유효율이 대조군에 비해서 약 1.48배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감각신경 전달 속도를 보시면요. 21개 연구에서 푸에라린 주사제군이 정중신경의 SNCV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25개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비골신경의 SNCV도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어서 MNCV,
운동신경 전달 속도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비골신경과 정중신경 모두 p-value 0.0000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경 전도 속도, MNCV와 SNCV의 Conduction Velocity, 즉 전도 속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신경 전도 검사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말초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컴퓨터로 측정하여 신경 전도가 정상적인 속도로 반응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신경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 즉 DPN과 같이 신경 변성이 있다면 전도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쉽게 되시죠?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결과값들에 대한 포레스트 플롯이에요. 밑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유효율에 대한 피겨이고요. 대부분의 연구가 트리트먼트 그룹, 즉 푸에라린 주사제를 활용한 그룹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면요. 가로로 위치한 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X축의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을 먼저 보시고 오른쪽에 선들이 있으면 연구들의 결과가 치료군, 즉 푸에라린 주사제의 활용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이 RR값 1 기준으로 이 선들이 걸쳐 있다면 통계학적으로 두 공간에 차이가 없었던 연구이고 1을 벗어나 한쪽에 온전히 위치한다면 두 공간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나 있는 것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선들처럼요.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다이아몬드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면 유효율에 있어서는 푸에라린 주사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I스퀘어 값인 이질성인데요. 그 수치가 60%를 상회합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50%가 넘으면 이질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이 이질성을 설명할지 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정중신경의 SNCV에 대한 포레스트 플롯이에요. 오른쪽으로 선들이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가운데 선이 겹쳐 있는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구들입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선에 겹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다이아몬드, 모든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값의 경우에도 트리트먼트 그룹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본 연구들을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I스퀘어 값이 60%가 넘어가네요. 비골신경의 SNCV에 대한 포레스트 플롯입니다. 통계학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이질성이 마찬가지로 70%를 넘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어서 정중신경의 MNCV에 대한 포레스트 플롯입니다. 통계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는 나타났지만 이질성이 87%나 나타났어요. 비골신경의 MNCV에 대한 포레스트 플롯도 마찬가지로 통계학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이질성이 88%로 매우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질성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쉽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하이그룹 분석이에요. 하이그룹 분석은 아까 메타 분석 각 그룹 내에서 비슷한 연구끼리 다시 묶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묶어보고
저렇게도 묶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질성이 낮아지는 어떤 요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료의 유형, 치료 기간, 치료 횟수, 포함된 사람들의 질환군의 차이 등 같이요. 이 연구에서는 푸에라린과 병용으로 사용된 약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하이그룹 분석을 시행하였어요. 메코발라민과 병용 연구에서는 유효율, 정중신경, 비골신경의 SNCV와 MNCV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비타민 B1과 B12와의 병용 연구도 마찬가지로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에팔레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MNCV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총 유효율과 SNCV, 감각신경 전도 속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단삼 주사제와의 1:1 대조 연구에서는 유효율과 비골신경의 SNCV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위그룹 분석에 대한 메타 분석 정리 표인데요. 포레스트 플롯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표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효율은 마찬가지로 RR 값으로 나머지 평가 수치들은 별량 효과 모델을 사용해서 MD로 평가하였고요. 대부분의 항목에서 p-value가 0.05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딱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팔레스타트 전과에 비교해서 정중신경, 비골신경의 MNCV, 단삼주사에 비교해서 비골신경의 MMCV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는 갈브레이스 플롯으로 민감도 분석을 진행한 것인데요. 대상은 유효율과 비골신경 SNCV예요. 우측에는 갈브레이스 플롯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가운데 선이 원점을 지나는 회기선이고 이 회기선 기준으로 이 표준 편차 사이에 점들이 위치하고 있으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이질성이 낮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A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점들이 이 표준 편차 안에 위치하고 있죠. 동질하다, 즉 이질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고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은 어떤가요? 비골신경의 SNCV에서는 이질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네요. R스퀘어 값이 50%를 넘어서고 점들이 선 밖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어서 보실 내용은 출판 빗돌림을 평가하기 위한 퍼넬 플롯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것을 퍼넬 플롯이라고 해요. 그 안에 점들은 하나하나의 연구를 뜻하는 것이고요. 작은 규모의 연구는 그래프 아래 넓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규모 연구는 위에 좁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이 모두 출판되면 섬들이 양쪽에 동등하게 분배되겠죠? 여기저기 작은 점들이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퍼넬 플롯이 대칭 모양을 띠고 출판 빗돌림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는 어떨까요? 이거의 회귀 분석은 깔때기 그림이 대칭인지 가설 검정하는 방법인데요. 출판 빗돌림이 없다면 개별 연구의 종속 변수, 독립 변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퍼넬플롯은 대칭으로 나타났고 이거 분석에서도 출판 빗뚫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네요. 결국 출판 빗뚫림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에 관련된 연과를 보시면 두 건의 연구, 8명의 환자에서 푸에라린 주사제 치료 후 어지럼증이 나타났고 정맥 주위 속도를 낮추어서 현기증을 완화시켰다고 하네요. 안면 홍조, 상열감, 구역감, 설사 등이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나타났으나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 파트입니다. 갈근 추출물인 푸에라린은 심혈관계에 다용되는 약물로 중국에서는 갈근소라고 불리웁니다. 혈관 확장, 혈관 경련 완화 효과를 통해 순환을 개선시키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DPN과 심혈관계 질환에 널리 사용되어 왔어요. 본 연구에서는 특히 DPN에 대한 연구들을 모아 SR 분석을 했고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효율, 정중신경, 비골신경의 SNCV, MNCV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대조군으로 활용된 약은 메코발라민, 에팔레스타트, 비타민 제제 세 가지였는데요. 특히 DPN에 빈용되는 에팔레스타트 병용 연구에서 유효율의 향상과 정중신경, 비골신경, SNCV 모두 유의미한 차이로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하이그룹 분석을 통해서 푸에라린 주사제가 양약, 당독, 대조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연구 기반 SR이 그렇듯 포함된 연구의 품질이 낮은 것이 걸림돌입니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낮은 질과 높은 이질성 등이 연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출판된 지 오래되거나 소규모 연구 등에서 랜덤 시퀀스와 알로케이션 컨시먼트에 대한 보고 누락이 많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ROB에서 언클리어, 불확실한 ROB로 평가했던 부분이에요. 또한 포함된 모든 연구가 중국어로 출판된 것은 언어 평양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출판 빗둘림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RCT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랜더마이즈드, 블라인드, 알로케이션 컨시먼트 등에 대한 보고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그룹 분석을 통해 DPN 치료에서 다양한 양약과 푸에라린 주사제의 병용이 단독 양약 대조군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출판 빗둘림이 예상되었지만 논문에 포함된 연구들의 수가 많아서인지 유효율에 대한 퍼넬플롯 분석 결과는 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비골신경 SNCV에 대한 이거 회귀 분석 결과도 출판 빗둘림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값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점은 아마도 유효율, 비골신경의 SNCV 이외의 다른 결과값들에 대해서는 출판 빗둘림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드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은 푸에라린 주사제 요법이 DPN 치료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분석하였고요. 하이그룹 분석에서는 푸에라린 주사요법이 양약과 병용 시에 효과가 양약 단독 치료 시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양약과 상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론적 품질이 낮고 적절한 안정성 데이터가 없는 것은 근거 수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 나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RCT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본 논문은 중국 논문 기반으로 작성한 SR로는 많은 논문을 포함하고 다양한 분석 방식, 하이그룹 분석, 민감도 분석 등을 시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질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테이블과 피겨도 보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문의 아웃컴 메저먼트가 너무 단조롭고 유효율에 대한 분석은 논문 결과에 대한 의심이 들게끔 만드는 점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결과값 보고에서 유효한 결과만 보고한 것 같은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퍼넬 플롯이나 이거 테스트 같은 경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방 주사제에 대한 논문이고, 그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작성된 논문이니만큼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좀 더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고 진료의 범위를 넓혀 효과적이고 환자 친화적인 한의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